대부분 봤던 문제들 아니야. 왜 그렇게 빨리 배우지? 가서 체크하고 안 나죠. 테스트 안 해. 문제인 것 같아.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수련된 거 아니야? 화이트부터 다 했어? 역시 그런 일이 아니, 아니 저 원래 노트북이냐면 아프 체크 안 한다고 그래 세 개다가 원래 하고 시점을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겠어? 어떻게 힘들어? 일단 오늘 수업은 먼저 여러분들 숙제 나갔던 화이트북부터 질문 풀이 받아서 풀이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24년도 작업 시간 나왔던 프린트 23년도 모의고사 문제 이것도 질문 받아서 문제 풀이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오늘 보는 시험은 작년 광문고 기출 준비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금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개별 질문을 지금 계속 받아주고는 있는데 뭐 수업 시간에 뭐 여쭤보는 질문이 좀 많아지면 개별 질문을 못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와서 이제 개별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험이 이제 곧 닥쳐왔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정이라고 하는 게 보이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정상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요일에 직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까지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 여러분 수학 시험이지. 아무튼 그렇게 진행할 건데 뭐 개별 질문은 좀 더 해야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서 개별 질문 물론 뭐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강제로 나오라는 건 아니고 일단은 개별 질문을 본 수업 시간에 다 수업을 못해서 좀 더 와서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내일 수요일에 수요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일이 안 돼서 목요일에 오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 목요일을 쉬는 날이긴 한데 질문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학생들이 있으면 이때도 나와서 좀 보충을 해줄까 해요. 웬만하면 수요일에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 다 얘기해야 됩니다. 수요일에 올 건지 아니면 수요일에 안 돼서 난 목요일에 오고 싶다. 그거 좀 이따가 수업 끝나기 전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 어느 정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토요일에 정상 수업하고 일요일에 직보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럼 먼저 화이트북부터 꺼내서 화이트북 숙제 한번 질문할 거 있는 친구들 무리한 직접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80) 188? 83번 83번 제가 숙제는 아니네요. 몇 번? 209번 209번? 99 90
99. 그럼 먼저 83번 문제 못 푼 친구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f 함수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분수함수 동시에 절대값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0이 오른쪽에 무리함수 동시 절대값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fx 이퀄에 t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결정짓고, 그 다음에 최대의 t 값을 뽑아내봐라 정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될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으로서, 지금 n의 값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으로서 나타내고, 뭐 그래프 보면서 뭔가 생각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대충 그 정도겠죠. 점선은 x는 1하고, 그 다음에 y는 n이 정근선이고, 그 다음에 양수니까 이런 모양의 직각 쌍수선이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0을 대입하면은 뭐 나타나는 말도 좀 더 확인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런 모양인데, 근데 뭐 절대값 요과 고려해줘야 될 거고, 얘도. 맞죠? 그럼 먼저 무리함수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뭐 정확하게 n이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에 시작하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 상황일 건데, 그러면 경계값 0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2의 마이너스 n이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0을 대입하면 루트 2의 마이너스 n인데,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꼼수긴 한데, 굳이 위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자체가 의미는 없겠지. 맞죠? 어차피 위에 있으니까. 근데 절대값이 있다는 거는 아마도 좀 밑을 통과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아닐까. 물론 뭐 좀 이따 이제 확인해서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림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일단 스타트 그렇게 그릴게요, 그냥. 그래서 얘를 뭐 대충 찍읍시다. 루트 2의 마이너스 n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어지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절대값 요거까지를 고려하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값은 9가 반대일 거니까 n-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대충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정선이 x는 2라고, 그 다음에 y는 n입니다. x는 1, 그 다음에 y는 n. 뭐 이런 뭐 결정되어 있는 숫자긴 하지만 y는 n은 몇인지 몰라요. 뭐 n 대충 찍읍시다, 일단은.
그러고 나서 직각상호선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어지는 상황에서 얘는 분명히 이제 꺾어서 위로 올라가겠구만. 맞죠? 대충 뭐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고 그다음에 꺾어서 위로 올라갈 건데 근데 이제 얘도 0을 대입하면은 나타나는 y 값이라고 하는 게 n의 마이너스 3이거든. 맞죠? n의 마이너스 3. 그러면 n의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얘가 분명히 이제 음수 쪽에서 나와가지고 n의 마이너스 3이 음수 쪽에서 나와가지고 대충 찍은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얘가 대칭적으로 올라가겠죠. 대칭적으로 올라가서 그러면은 그 좌표 값이 3-n으로 표현되겠네요. 3-n.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대충 이제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fx의 이퀄이 t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y는 f 함수하고 그 다음에 y는 t 직선의 교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오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교점이 뭐 빵개, 한 개 이렇게 그어지면 하나, 둘, 두 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 둘, 세 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4개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뭐 대충 일반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제 y는 t 직선 그리면 되지 않을까. 분명히 y는 t 직선으로서 4개 교점을 형성을 시킬 수 있는 그림인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n의 값을 결정 짓는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려면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밑에 있어야죠. 그 다음에 얘도 밑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4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조건은 n-3의 값이 음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루트 2 마이너스 n의 값이 음수여야 되고 그럼 n 값이라고 하는 게 3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n의 값은 루트 2보다 커야 되고 그럼 결국 이 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이라고 하는 건 몇입니까? 이가 가능하네요. 다시 말합니다. 얘가 지금 선생님이 그냥 하나의 경우로서 그림을 그냥 그렸는데 얘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절편이 음수고 이 그래프도 절편이 음수라고 한다면 얘가 위로 올라갈 거거든. 맞죠? 위로 올라가면서 교점이 4개 만들어지는 이 직선 자체를 반드시 그릴 수 있게 돼요. 맞죠? 뭐 범위라고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4개 직선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죠?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2개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요놈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상황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 직선을 2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리함수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만약에 그래프가 위쪽을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그래프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위쪽으로만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얘가 꺾어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에 걸려서 n값은 결정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는 t 직선에서의 이 t값의 최대 값은 바로 요 놈이겠죠? 이래야지만 교점이 4개 나오는 거죠? 그럼 2의 마이너스 2 이게 t값은 이제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88번 문제 못 푼 친구들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88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 209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죠? 88번 문제하고 209번 문제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잘 설명 들으면은 별 무리 없이 9번 문제도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리의 함수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y는 2분의 루트 x의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무리의 함수고 그 다음에 요놈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축, x축, 그 다음에 x는 n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생각해라. 그러면 그 도형 안에 다양한 격자점이 있는데 그 격자점을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몇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개수를 세내라.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격자점을 찍어서 그 다음에 그 격자점의 조합을 통해서 과연 정사각형을 몇 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냥 노가다로 세야 되는 경수 문제입니다. 뭐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포인트까지 짚어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F34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X는 34의 직선까지를 통해서 어떤 도형을 좀 만들어내라는 얘기죠. 그럼 요놈의 이제 그래프 공략 들어갈게요. 그럼 먼저 스타트점은 마이너스 3,0점이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그래프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근데 여기서 잘 작업해야 되는 게 y 값이 정수화되는 그 상황들을 확인하세요. y 값이 y 값을 통해서 x 값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먼저 볼게요. 먼저 0을 대입하면 2분의 1루트 3 딱히 별 의미 없습니다. 1을 대입하면 대입되는 y 값이 몇입니까? 1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나타내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y 값이 2라고 했을 때 그때 x의 값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y 값이 2는 2의 루트 x의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보내면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 16이고 13이겠네요. 맞죠? 그래서 13을 뭐 비례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대충 찍어야죠. 그 다음에 이어서 3일 때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y값 3일 때 2분의 루트 x의 플러스 3 그럼 얘가 6이 되고 36이 되고 그럼 x의 값은 3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34까지 생각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곡선 그리지 마. 직선을 연결하세요. 딱히 별 의미 없습니다. 곡선. 그래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되겠죠. 이 정도로 이제 저 함수의 그래프는 공략 들어가주면 돼요. 해결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격자점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찍게 될 겁니다. 물론 전부 다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것만 몇 개 찍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있겠죠? 여기까지. 물론 경계를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다 격자점으로서의 의미는 있어요. 경계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물론 중간에 생략하긴 했지만은 격자점 다 나타나는 거 맞지? 맞지? 그러면 이제 이런 점들을 조합해서 과연 정사각형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거냐? 기준은 별다른 거 아니에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만들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새 나가겠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함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또 하나 있겠지. 또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 있을 거고 쭉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지겠구만. 그 다음에 개수 세는 거는 이 X좌표를 조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팔대로 세세요. 어떤 친구들 뭐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이용해서 푸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이용해서 푸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풀 수 있어요.
일단 뭐 얘는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작업할게요. 1의 오른쪽에서 한 개죠. 맞죠? 그 다음에 33의 오른쪽에서 마지막 한 개지. 그럼 몇 개인가? 33개를 만들어주는 거야. 33개. 그래서 이 라인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그 정사각형 33개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위쪽에 만들어지는 정사각형 이 정도 생각해 봅시다. 이쪽으로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지. 맞습니까? 이쪽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셈에 있어서 13부터 33까지네요. 정사각형 왼쪽 숫자를 그냥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13부터 33까지 숫자가 몇 개 있는지만 세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몇 개인가요?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21개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왜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아서 개수만 세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위쪽에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만들 수 있거든요. 한 개.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로 잡혀있는 정사각형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느낌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로 잡혀있는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은 여기서부터 세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옆으로 가면서. 맞죠? 그러면은 13부터 33까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32까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죠?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 13부터 32까지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20개죠? 20개.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더 있습니까? 이쪽으로 더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거 끝났고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은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맞죠? 그럼 정사각 끝인가? 아니지. 더 있죠. 어떻게? 어떤 상황이 또 가능합니까? 어떤 상황이 가능합니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로 잡히는 정사각형인 거지. 자, 따라왔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옆으로도 또 하나 연결시킬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옆으로. 맞죠? 계속 옆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거일 겁니다. 그러면 13부터 33까지겠죠? 21개죠? 21개. 그 다음에 이 녀석 그 위쪽 라인을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인 정사각형 만들어낼 수 있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네. 이거 하나. 맞죠?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잘 세야 됩니다. 그래서 1까지 해서 일단 루트 2인 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2에서 끝인가? 또 다른 정사각형 만들 수 있지. 물론 나는 뭐 더 이상 못 푼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문제는 게임 오고 있는 거고 또 정사각형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한 변의 길이 값이 루트 5로 잡히는 정사각형. 얘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더 만들어지 안 만들어져? 더 왼쪽에서 그래서 더 만들어지지 않겠지? 예, 이게 그냥 세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공 9번 문제도 동일한 느낌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루트 5인 상황이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된 상황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중에 국어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이제 빼먹지 말고 이제 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히는 정사각형도. 지금 이 문제는 뭐 이런 것까지 셀 필요는 없지만 뒤에 문제는 그렇게 더 해야 돼요. 그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 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지 그냥 노가다 세면 되니까 실수하지 않고 빼먹지 않고 잘만 세면 됩니다.
그다음 되게 불편해 눈이. 그 다음에 저번에 나온 99번 문제, 이 문제도 못 푸신 분들 꽤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같이 좀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루트 2x의 함수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리함수로서 y는 루트 2의 x 마이너스 함수 언급되어 있네요. 마다시피 오른쪽으로 3항급 평이동된 건데 아무튼 그 다음에 요놈 위에 존재하는 a점 좌표값 정확히 2,1라고 나왔습니다. x좌표가 2라고 나왔기 때문에 걔는 y좌표값 별 무렵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평행사변형이 되게끔 B점, C점까지를 결정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게끔. 그 다음에 끝인의 조건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이 도형의 넓이의 값을 구해내봐라 정도 요구사항이고, 결국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B점, C점 좌표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B점하고 C점의 좌표값 구하면 넓이값 계산하는 건 그닥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수 하나는 세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팁 하나 들어갑니다. 지금 이 B점을 문자 설정할 건데, 근데 이 B점을 문자 설정할 때 X좌표를 문자로 잡아주면 Y좌표 값이 루트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Y좌표를 문자 설정하면 루트를 배제하면서 좌표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되지. 이런 것들에 이제 감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그럼 Y전에 A 대입하면 그때 X의 값을 2분의 A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값만 구하면 끝인 거지. 그럼 A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 건데, 선생님이 A에 대한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시점의 좌표값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도형이 평행사변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시절 좌표를 설정되어 있는 이 A로 표현할 거야. 만약 이것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점은 이 곡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잖아. 맞지? 그럼 A 값 나오고 끝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문제는 마무리. 그닥 별거 없습니다. 평행사변형 조건을 이용할 건데 그닥 별거 없어요. 아시다시피 평행사변이 두 개의 대각선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이등분 시키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원점이고 그 다음 요놈이 2분의 a제곱 콤마 a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오겠네요. 몇 칸 몇인가? 4분의 a제곱 콤마 2분의 a라고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요놈하고 요놈의 중점이 이제 이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점의 좌표값하고 이 중점의 좌표값을 이용해서 요놈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네요. 이거하고 이걸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다 2를 곱하고 2분의 a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서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지. 맞습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평균의 값이 이거라는 걸 이용하는 거지. 그다음 마찬가지로 요 놈과 요 놈의 평균의 값이 이거기 때문에 요 놈의 곱하기 2 잡고 그다음 마이너스 요 놈으로서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해석 기하학적인 접근의 요령인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만들어낸 이 점이 이 곡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때려주면 a의 마이너스 2 그다음 루트 2의 2분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그 다음에 양변 제곱 처리해서 정리하면 그냥 a 값이 딱 하고 나옵니다. a 값 4. 그러면 이어서 a 값 4를 B점의 좌표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y 좌표 값이 4고 4 대입하면은 16. A값 4 맞죠? A값 4. 그럼 8 만들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넓이의 값은 2분의 1의 절대값의 하나 원점인 걸 생각해서 삼각형 5의 A의 B의 넓이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2분의 1에 2점하고 쪼놈이니까 크로스하면은 이 8에다가 2 곱하면 16. 그 다음 마이너스 4에다가 2 곱하면 8.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2까지만 해주면 회사적인 넓이값 만들 수 있지. 들어보니까 별거 없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타이의 이동을 어떻게 조합해서 좀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누구나 맞죠? 좀 요놈의 그래프가 요놈의 그래프의 3만큼 표현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잘 안 나와요 얘가. 이렇게 해서 기하학적인 접근으로 평행사의 접근을 이용하면 문제 이건 갈 수 있습니다. 됐어요? 더 질문 없나? 화이트북은? 국어 문제는 아까 알려준 이론대로 풀어보면 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기 한번 해보세요. 이 14년도 모의고사 기출에서 질문할 거 제형태 번호 불러보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문제 풀다 보니까 복리들이 많지. 우리가 뭐 모의고사 프린트로도 많이 했고 자유로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청소고나 아니면 화이트북 거기에 나와 있는 고난도 문제들 거의 모의고사 베이스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비슷한 문제들 꽤 많이 풀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문제도 꽤 많지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작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잘 풀렸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물론 뭐 몇 개 안 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반복 연습을 해야 되겠죠. 아마 직보 때도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 프린트를 다시 나눠주면 또 풀릴 건데 그때는 예전에 중간고사 여러분들 연습했던 것처럼 타임어택 시킬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게끔. 그러니까 문제는 읽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이제 수식적인 처리를 진행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알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까지 직보할 때는 연습시킬 겁니다. 아무튼 24년도 기출에서 질문할 거. 몇 번? 13번?
더 없습니까? 질문할 거? 9번. 여기 좀 풀리긴 해? 아이도 많이 부담스럽냐? 괜찮아? 잘 모르겠어? 대답해. 모르겠어. 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일단 또 그럼 다음 질문형 이 조개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9번 문제 목표식을 같이 좀 봐보도록 합시다. 먼저 A, B 모든 상수가 들어가 있는 조건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근데 자연수 베이스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우고 왔어요. 문제 읽을 때. 그 다음에 이어서 P 조건은 2차 부등식이네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의 근의 집합이 이제 P 집합 되겠죠. 그 다음에 Q의 조건은 마찬가지로 절대값 들어가는 1차 부등식인데 본음의 지뢰 집합으로 P 집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제 P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P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A, B의 관계식 만들어서 A값, B값 순수한 개수를 구해봐라. 정계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풀이 첫 번째는 P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 부등식의 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부등식의 근이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잘 잡히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 번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다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되지 않냐. 물론 접하는 것까지 상관없습니다. 진경이 이 문제 풀었어? 못 풀었지? 안 풀었지? 숙제 아니잖아. 설명 듣고 있나? 물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림 그려지기 위한 거 어떻게 조금씩 세워야 되나? 그렇죠. 판별식이죠? 잘했습니다. 판별식 A 4번의 계획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이 있든지 아니면 중근이 있든지. 그래서 판별식 잡아서 요놈 작업 진행하면은 뭐 A컷 범위 나올 겁니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구나.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P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한 이 조건을 생각해야 될 건데 요놈이야 풀어내는 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절대값 x의 마이너스 b의 값이 4부터 마이너스 하면 될 거고
그럼 이어서 b의 값이라고 하는 놈, x의 값이라고 하는 놈이 b 플러스 4부터 그 다음 b 마이너스 3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단 x의 값은 몇은 아닌데 b는 안 되는 거지. 왜냐면 0은 제외시켜야 되니까. 뭐 풀어내는 건 그다음 별거 없어요. 맞죠? 그래서 질집합, 추집합은 이렇게 이 범위 목표를 잡아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저 P예요, P.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몇 번 강조했듯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연수 요건하고 조합해서 A의 범위가 이거다? 그럼 가능한 A 값은 딱 두 가지 상황이 있네요. 2하고 2.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을 갖고 그 다음에 연결시키라는 거지. A 값을 모르는 상태로 연결을 못합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 문자에 대한 제한 조건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값이 1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값이 2인 경우. 그럼 먼저 A 값이 1인 경우는 저 P 조건이라고 하는 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x의 플러스 3. 요는 0분의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 인수분해가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들어가서 x의 값이 1 이상이 3 이하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수직선으로서 문제가 요구하는 거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 Q집합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P집합이. 얘가 지금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3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1, 3 범위를 먼저 표현 잡아주고요. 이게 이제 P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Q집합이라고 하는 놈이 B 플러스 4부터 B 마이너스 4까지인데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 지금 이걸 표현할 건데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Q집합이. 그럼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B 마이너스 4부터 B까지 중간에 B가 빠지죠? 맞죠? 중간에 B가 빠집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이 B 마이너스 4부터 B 플러스 4까지로 잡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간에 B를 빼야 되니까. 이걸 다시 한번 좀 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좀 표현 잡아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저 일상 범위라고 하는 게 여기 포함되든지 또는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지금 P집합이 Q집합이 포함되려면.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여야 될까요? 요 놈이 B라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B가 있어야 되는 건데 B도 어차피 자연수 값이거든요. 맞죠? 그럼 결국 B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네. B 마이너스 4 여기에 B가 있어버리면은 안 되겠죠. 지금 B 값이 기본적으로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서 이제 Q 조건이 Q 범위가 이제 표현되면 되는 거고 결국 B 마이너스 4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B의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B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가 등호가 들어가면 얘가 여기 있는 상황이어서 이 3이라고 하는 놈이 P집합의 원소지만 Q집합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얘는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B의 값이 3 초과의 5 이하이기 때문에 B 값 뽑아낸 게 4, 5, 5가 가능하네요. 한 가지 상황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값이 2인 경우도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저 P 조건의 부등식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럼 보다시피 x의 마이너스 2의 제곱에 4가 0보다 작다는 갖다 될 거고 0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0이어야 되는 상황에서 x의 값이 2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로서 이거는 P 조건의 질집합이 표현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든지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2에 그 다음에 4, B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
그럼 B는 일단은 가능한 숫자가 3부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조건 만족되고 4일 때도 이 조건 만족되고 그 다음에 5일 때도 5 그 다음에 5 하면은 만족되고 그 다음에 6일 때도 만족이 되네요. 굳이 뭐 정리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집어넣어 볼까? 이가 저 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 그러면 일단 P의 값이 2보다 작으려면은 이제 1이 가능하거든? 1. 맞죠? 1 가능하고 여기 집어넣으면 만족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없겠죠? 자연값이니까. 결국 가능한 B를 다 찾아내요. 여기서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5개 만들었어요. 전체는 7개. 아마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이 자연수 A, B를 두지 않아서 그 다음 생각을 아마 못해서 그렇게 이제 실패를 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주세요. 저는 왜 정신을 못 차리니? 어? 겁내게 잘해서 뭐 들을 필요가 없는 건가? 뭐 다른 거라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앉아서 13번 문제 옵션 친구들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F함수하고 G함수가 2차 함수 설정이고요. 얘는 아래로 블록한 폼수이고 얘는 위로 블록한 폼수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X 집합을 해석해보면 F함수의 그래프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직선의 교점의 X좌표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고 그 다음에 Y집합도 이 G함수의 그래프하고 Y는 플마 1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갖고 있는 집합이고 그 다음에 X집합과 Y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이어서 교집합의 원소들의 합, 합집합의 원소들의 합 그 다음에 연이어서 F함수의 함수값 조건에다가 결국 요구하는 바는 F함수하고 G함수를 구해내봐라
라고 하는 좀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인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님들 풀어봤는데 좀 배운 지도 오래됐고 해서 잘 못 푼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해 조건을 쓰는 겁니다. 알다시피 X집합과 Y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X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플러스 Y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마이너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거든요. 그럼 보이다시피 요 놈이 지금 7이에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X집합과 Y집합의 원소들을 확인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플러스 일직선하고 마이너스 일직선과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포인트는 교점의 개수로서 이 집합의 원소들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맥시멈이 몇 개입니까? 맥시멈이 몇 개야, 교점? 4개. 4개죠? 5개 나올 수 있나?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개의 합의값이 7이 나왔단 말은 뭔가 하나는 4개인 거고 뭔가 하나는 3개란 얘기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하나가 3개란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접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4고 얘가 3인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3이고 얘가 4인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뭔가 하나는 방금 전에 그렸던 그런 그림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접하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하는 그림을 이제 물론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시험 나와서 빠르게 좀 공략하고 싶으면 그래프는 대충 이제 외워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굳이 Y축 그림은 별로면 없고요. 일단 뭐 요놈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F 함수 그래프 아래로 오를 꺾음선이 요놈과 교점이 4개 나온 상황 이거하고 이겁니다. 이 두 개 교점이 4개 나온 상황에서 그림을 대충 이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여서 이제 위로 볼빵 펌선은 그러면 접해야 되는데 당연히 얘랑 접한 거겠지. 그 다음에 교점 3개는 일치해야 돼. 정확히 말할게요. 교점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교점의 X좌표 3개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다른 값이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은 봅시다. 요놈의 X좌표가 이거예요,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요놈의 X좌표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놈의 X좌표가 이거예요.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지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지면 되냐면 좀 더 표현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되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교점의 X좌표 3개가 겹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겹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보다시피 겹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겹치는 거고. 물론 뭐 선생님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 것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시행착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그림일 때 이 조건까지가 만들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좀 따라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점이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잡히는 하나의 상황인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합집합 하나, 둘, 셋인데 그 다음에 교집합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그림 이해됩니까? 너무 졸려서 뭘 이해가 무슨 것도 걸고 있어 씨. 됐죠? 그래서 이제 F 함수하고 G 함수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풀이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이제 F 함수, G 함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조건들을 조합하면서 이제 이 점의 좌표 값을 구하기. 그게 두 번째 과정.
그럼 시작할게요. 잘 따라와줘. 두 번째 과정도 만만치 않아. 생각으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이게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 3개죠? 그 합의 값이 몇이라고 나왔어? 3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합집합에 들어가는 원소 4개가 이거거든. 근데 그 합의 값이 몇이라고 나왔습니까? 8이라고 나왔죠? 근데 이 차이가 지금 5만큼 나거든. 이 점의 합의 값이 5라는 얘기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머지 이 3개 값은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3개 좌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요놈의 값을 모르니까 A라고 할게요. 지금 매프 함수가 아니라 G 함수의 그래프 베이스로 대칭성을 이용해 보면은 요놈을 A라고 두면은 요놈은 A 플러스 K. 그 다음에 요놈은 A 마이너스 K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 3개의 합의 값이 3이라고 조건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A-K에 그 다음에 A에 A 플러스 K가 결국 3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3A 값이 3이 될 거고 결국 A 값은 1이라는 판단을 내려줄게요. 그래서 요놈의 값은 1인 거고 그 다음 요놈의 값은 1 플러스 K인 거고 그 다음 요놈의 값은 1 마이너스 K인 거예요. 따라왔습니까? 그 다음에 연이어서 대칭성을 한번 더 이용할게요. 이제 F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할까? 지금 F 함수가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F 함수 그래프 잘 헷갈리지 않고 잘 따라와 주세요. 이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이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이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거지.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의 평균의 값도 이거 베이스로 나올 거고 요놈하고 요놈의 평균의 값도 요놈 베이스로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놈하고 요놈의 합의 값하고 요놈하고 요놈의 합의 값은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A에 더하기 A 1 플러스 A가 아니죠. 1 더하기 1 플러스 K 값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에 더하기 5의 값이 같은 값인 거죠. 그러면 1하고 1 날라가고 2K 값이 4가 돼서 K 값은 몇인 건가?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좌표 값들이 다 완성됐네. 요놈 값 3이고 그 다음에 요놈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3, 그 다음에 5까지 좌표 값을 다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 새끼들 왜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나? 정신 차려! 빨리 우리 새끼들 나와주지. 누가 저를 빨리 받아, 저런 새끼들. 내 앞에 한 명 있어, 졸리다. 거기도 졸립다, 맞다. 졸리네. 너 말이지, 여기 너. 응?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 함수하고 G 함수를 결정짓는 생각이 여러분 이거죠. 이제 마무리 작업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정. 첫 번째는 그래프 그리기,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생각의 조건하고 대칭성을 조합해서 이 교점들의 X좌표값 구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함수식으로 연결짓는 생각의 이름은 먼저 F 함수식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 F 함수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직선의 교점이 이 두 개고 X좌표가 일상이거든. 한 번만 설명할게요. Y는 F 함수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직선의 교점의 X좌표 값이 2하고 3이거든. 이걸 통해서 우리는 F 함수식을 바로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이거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연립할 거거든.
그 다음에 요놈을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플러스 1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고 그럼 왼쪽은 2차 함수일 거거든. 근데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와요. 그럼 당연히 x의 마이너스 1의 인수하고 x의 마이너스 3의 인수가 있겠죠. 최고점의 계수는 뭐니까 P라고 잡으면 되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에서 연습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P값 결정되는 건 통과점 한번 하면 이유가 돼요. F 함수 통과점 이거는 써먹었고 이걸 써먹든지 아니면 이걸 써먹든지 이걸 써먹는 게 좀 더 편해 보이네요.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1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1을 좀 통과한다. 그거 갖고 이제 P값 결정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F 함수가 마무리가 얘가 뭐가 나오냐? 뭐 P값이 4분의 1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함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일 때 아마 1대입하고 2대입하고 비교해보면은 이 개수 조금 더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지함수는 바로 갈게요. 지함수는 y는 유직선과의 접점으로서 일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gx의 6컬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1인 상황에서 중근이니까 x 마이너스 잘못 썼구나. 지금 F 함수의 그래프하고 F 함수의 그래프하고 맞죠? x의 마이너스 1, x의 마이너스 3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함수식 만듦에 있어서 지함수 그래프 이거는 y는 일직선하고 여기서 접점을 만들어지죠. x의 값이 1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gx의 마이너스 1은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고 최우점의 개수는 모르니까 q라고 잡읍니다. 그 다음에 얘 통과점 안거는 이용해서 마무리 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이 점 이용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점 통과하죠. 그럼 결국 지함수는 q값 구해서 마무리 작업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함수로 마무리.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아무튼 상당히 좀 불편한 문제인데 결국 세 단계를 잘 여러분들이 별 무력 작업을 진행해야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 야 이거 변형하면은 어떻게 하지? 변형하면 생각이 만만치 않을 건데 변형 문제를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큰 틀을 바꾸기에는 약간 좀 무리수가 따라요. 이거 큰 틀을 바꾸기. 그래서 뭐 만들어도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질 거예요. 좀 쉬었다 하자. 죽으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쉬어요. 뭐 좀 먹고 와야 되니까 30분? 그래도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번 시간 본 시험 겁내 많이 들었네.
저번 시간에 보지요. 네.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몰라요. 어? 몰라요. 왜 뭘까? 네가 시험 봤는데 집중 안 했나? 아, 집중을 했는데 그래? 몰라요. 11문제를 다 틀렸나? 다 몰랐을 거야 틀린 건가? 아니. 어? 아니. 그러면 네. 응? 알았는데 실수. 실수로 5문제, 6문제나 했다고? 안 풀리는 문제는 나머지 문제들이고 좀 좋았는데 이게 잘못 생각했지. 아,
아 날씨가 장난 아니다. 날씨 너무 추운데. 네, 여러분들 이제 그만 쉬고 23년도 모의고사에서 질문할 거 좀 번호수를 봅시다. 이거? 또 질문할 거. 마지막에 필요 문제들도 거의 뭐 우리가 대부분 풀어놓고 문제라서 뭐 많이 배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다 질문할 거.
지금 23년도 모의고사 기출에서 지금 2번 문제가 질문이 나왔는데 그 2번 문제의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판단이 전부 다 안 됩니까? 하나도 판단이 안 되나? 보통 이제 디귿에서 많은 질문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같이 생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집합 5개라는 거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H집합, B집합, C집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관계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B와 C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가 2개. 그 다음에 B 차집합 A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가 1개, C 차집합 A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기억에서는 이 3개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가 아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냥 해보면 됩니다. 기억. 얘가 만약에 빵개가 되는 상황에서 이 조건들을 쭉 한번 맞춰 나가 보면은 먼저 B집합과 C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이기 위해선 얘가 빵개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되거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B 차집합 A, B 차집합 A 그럼 B에서 A 집합을 빼는 거죠. 그럼 이쪽 부분이 남을 건데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는데 이미 2개거든. 무슨 일이 발생됐죠? 빵개가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최소한 1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니은에서 판단을 요구하는 바는 이 세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한다면 C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된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조건들을 맞춰 나가 봅시다. B와 C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이기 위해선 여기는 빵개가 되는 거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어서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이기 위해선 여기가 1개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C 차집합 A, C 차집합 A, C 차집합 A 그러면 C집합에서 지금 A집합을 뺀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는 2개거든. 근데 얘가 빵개이기 때문에 얘는 2개일 수밖에 없는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전체 집합이 몇 개라고 했어요?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지? 근데 이미 5개 다 사용했네. 그 나머지 다 빵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C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니은까지는 그닥 별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의 좀 난이도가 높은데 디귿에서는 A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하고 B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하고 C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를 곱한 값에 대한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을 확인해 봐라. 정도의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작은 값의 확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케이스. 그래서 이제 그놈을 곱해서 최소값 만들어지는 게 사실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딱히 뭐 일반적인 이론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시행착오 거치면서 가장 작게 만들어진 경우에 찾으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최소한 1개는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들만 딱 맞춰줄게요. B집합하고 C집합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가 2개라면 여기 1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B집합에서 A집합을 뺐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얘가 1개 이미 채웠기 때문에 여기 빵개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C집합에서 A집합을 뺐을 때 거기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C집합에서 A집합 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2개. 그럼 여기 1개 들어가면 되겠지. 됐습니까? 나머지 다 빵개 적어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 5개를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바깥 부분에 2개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이걸 놓쳐서 이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최소가 만들어진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고 그럼 보이다시피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고 그 다음에 C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돼서 여기 최소값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맥시멈의 값 계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원소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2개를 집어넣고 생각을 진행하는데 실제로 2개를 집어넣고 이제 맞춰서 이제 쭉 만들어 나갔을 때 나타나는 그 고백값보다 여기에 1개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더 크게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경험적으로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제 외우고 있겠지 이거를. 뭐 어쩔 수 없어요. 내신 시험은. 그러면 이제 최대한 맥시멈을 집어넣을 때 기본 베이스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개 들어가고 여기 1개 들어가고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 녀석 C 차입합 A가 2개를 내면 여기 1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일단 3개 사용했습니다. 그럼 몇 개 남았나? 2개 남았지? 아무래도 맥시멈 값이니까 전부 다 5개 원소를 다 집어넣는 게 맞겠지? 그러면 집어넣는 것도 뭐 여기 2개, 나머지 1개, 여기 2개, 나머지 1개. 아무래도 여기 들어가는 것도 여기 들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원소 개수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오케이? 근데 나눠져서 들어갔을 때 더 값은 더 크죠. 그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거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결국 A집합의 원소 개수 3개, B집합의 원소 개수 3개, 그 다음에 C집합의 원소 개수 4개. 이게 최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공통적인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개별 고치면서 개별적으로 질문할 친구들은 더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괜찮아.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 같고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C가 많이 있으면 이렇게 최소일때가 마이너스니까 이 컴마 마이너스가 를 지한다고 하면 시간이 크다고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면 거기서 그냥 끼워놓은 건데 바로 그냥 이 숫자하고 엮어서 A, B 값 다 그냥 나옵니다. 그래프를 제대로 이제 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F 함수가 점근선이에요. X는 A하고 Y는 B지. 그 다음은 A 값은 양수가 조건 잡혔고 B 값은 이렇게 아니다. 그 다음에 A 왼쪽에서는 F 함수 그래프 그냥 따라가면 될 거고 맞습니까? 그래프가 식도 일단 처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플러스 AB인가? 그러면 이제 B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진행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A는 기본 양수 베이스이기 때문에 요는 이제 음수가 되겠지. 그럼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이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 지함수라고 하는 게 x의 값 a 왼쪽에서는 그냥 f함수 그래프 따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x의 값 a 오른쪽에선 이제 전후를 따라가는데 저식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냥 평행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정무선이 어떻게 바뀌나? 지금 마이너스 a로 바뀌겠네. 그 다음에 y는 b인데 a 플러스 b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래프 모양은 동일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건 이제 잘해야지. 이게 전부 다 시행착오야. 그러니까 그리면서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 자체를 결국 이게 나오게끔 맞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골 때리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그렇듯이.
그래서 뭐 시행착오 거치면서 이제 가주는데 일단은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x는 a, 그다음 y는 b죠. 이게 좀 절대값 자체가 b가 큰 걸로 그려야 될까요? 이게 내 기억으로는 아마 그랬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그림 잡아서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지. 근데 a 값 왼쪽만 그리는 거지. 그럼 a를 대입하면 결과가 안 되죠. 점근선이니까. 그럼 그래프는 뭐 이렇게 하겠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0 집어넣으면 0이지. 이런 거 좀 확인하고 그림 그려.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 끝난 것 같은데 얘는. 이런 것들은 너 놓치니까 이제 그림이 제대로 안 잡히지. 해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x는 마이너스 a가 정근이고 그 다음 y는 a 플러스 b네요. 그럼 여기가 b니까 a만큼 올라가면 되겠지. 그 y는 a 플러스 b인 거죠. b에서 양수인 a 값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정선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a일 때 값이 중요하거든. 어차피 얘는 뭐 이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a일 때 댕댕 y 값 한번 구해야 돼요. 그러면 g의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f의 3의 2의 플러스 a 값 구하는 거네. 됐습니까? 그러면 f의 3의 2가 어떻게 됩니까? 2a 아니다 아니지. 3? 2분의 3? 2분의 3 이번에는 x자리에 a를 3a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은 3의 2a가 될 거고 이게 3ab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a인 거네. 맞습니까? 그럼 a 플러스 2분의 3이네요. 그럼 a 플러스 2분의 3b 여기가 이 정도거든. 여기 아니지.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 b가 될 거고 거기서 a만큼 올라가는 거지. 맞습니까? 대충 이 정도로 찍을게요 그냥. 이렇게. 대충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t직선을 그리고 뭡니까? 교점이 하나만 그려진 상황인 거지. 그럼 y는 t직선을 그리고 교점이 하나만 그려진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먼저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겠네. 맞죠? 그러면 걔가 몇부터 몇 가지일까? b부터 b 초과에 그 다음에 a 플러스 2분의 3b 미만이겠지.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잘못됐네. 얘가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 a 플러스 2분의 3b 값. 그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부동호까지 맞을 겁니다. 방금은 여기에 동호 안 들어갔거든. 근데 여기는 분명히 동호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되지. 그러면 이제 교점이 하나만 더 이상 이런 상황이지. y는 t직선이. 그럼 t 값이 a 플러스 2분의 3b 이상에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럴까? 여기까지겠지? b까지겠지? 그렇습니까?
요 직선까지는 교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더 위로 올라가면 교점 2개 나오잖아요. 당분간은 교점 2개겠네? 맞습니까? 그다음에 언제 또 교점 하나 만드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지 이제. 그러면은 요 놈을 통과할 때부터 그러겠죠? 맞습니까? t 값이 a 플러스 b 이상. 맞죠? 이게 y는 a 플러스 b니까. 그럼 다 맞춰지잖아. 고등학교까지. 끝.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9.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8. 얘가 몇이야? k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정확히 못 잡으면 그 다음 작업 못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고 있어야 그 상황이 안 돼. 그래프를 외워야 되는데 봅시다. 일단은 f 함수가 루트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시작점이 a, 마이너스 b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래프는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겠지. A의 왼쪽 부분에서는 요놈 베이스에서 절대값 효과 고려하고 거기다 플러스 b까지 해서 평행이동만 지켜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른쪽은 마이너스 f에 이것이 연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연산도 되게 골 때려서 막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호가 완전 짜증나요. 지금 요 놈을 쓰면은 여기 이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지 x자리에 2가 들어가겠지. 이것도 실수하는 게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한 작업 진행하면 루트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얘가 x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절대값 b가 되는 거겠지. 이거 잘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시작한 점이 a, 그 다음에 b의 플러스 절대값 b가 되겠네. 그 다음에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니까 그래프는 이제 이런 모양을 따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먼저 시작점이 얘가 a, 마이너스 b 맞죠? a, 마이너스 b. 근데 b 값이 보고 있으면 몇인지 양편이 없으면 모르지.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요놈의 그래프를 이걸 양수로 잡아놓으면은 어차피 완전 위에 있잖아. 절대값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요령 중에 하나야. 그래서 b 값 자체가 이제 양수 값이어서 마이너스 b는 아마 음수값 아니겠냐. 그래야지 이제 문제가 요구한 상황이 맞춰질 겁니다. 오케이? y축은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얘는 y축은 고민할 필요 없지. 어차피 중요한 게 a 라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일단 이런 그래프인 걸로. 아직까지 문제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절대값 효과 고려하면은 얘가 이제 y는 b로 가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게 주어지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y축방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y는 2b 라인을 그려주는 거지. 왜냐면 이 점이 여기로 올라갈 거니까. b에서 b만큼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얘도 b만큼 올라가면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얘도 b만큼 올라가면 여기로 가겠지. 그래서 이제 a의 왼쪽에서 완성된 그래프가 드디어 이제 나왔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A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지금 A, 요 놈을 점에서 스타트를 끊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데 B 값이 양수라고 있을 때 이게 B, 2B거든. 그럼 이 A, 이게 X는 A니까 A, 2B 점의 스타트를 끊고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그래프인 거지. 이 그래프를 외워야 돼. 이걸 시행착오 거치면서 내가 생각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내신 점을 하면 못 풀어줄 때 그거 외워야 돼 이거를. 외워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 다시 확인해보자. y는 t직선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고 교점의 개수 곱하기 교점의 개수가 4인 걸 요구했거든. 근데 교점이 맥시멈 3개예요. 보이다시피. 두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 됐습니까? 그러면은 y는 알파고 y는 베타라고 하는 직선이 교점이 두 개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이게 y는 알파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y는 베타로 들어가면 되겠지.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 이게 4는. 됐죠? 여기까지? 그럼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언급은 이 그림 지금 지함수의 그래프하고 y는 알파 직선, y는 베타 직선의 교점의 x좌표 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30, 최대값이 15. 그럼 교점 대기 확인됐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 이 최소값이 이 점의 y좌표 값이네.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최대값이 이 점의 x좌표 값이겠네. 15. 됐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a값, b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좌표값으로 연산을 들어가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점 있죠. 이게 15, B점이다. 15, B점. 얘가 15, B점을 통과하는 거지. 얘가. 맞죠? 이거의 그래프 그린 거지. 그랬으니까. 그럼 B 대입하고 여기다 15 대입하고 정리하면 AB 공식 하나 만들어주겠네. 이거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요 점을 이용이 되고 요 점을 이용이 되는데 요 점은 좀 더 편할 겁니다.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30, B점 통과하는 건데 맞습니까? 아까 이 그래프는 이함수였거든. 그래서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b가 이제 마이너스 30, B점을 통과한다. 그럼 y자를 b 대입하고 x자를 마이너스 30 대입해서 ab의 방식 또 하나 만들어서 얘를 방법했습니다. 그래프 보니까 옛날에 본 기억 나지 이거.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바꿔서 질문하세요.